사실 여기 진도 나갔는데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영상 찍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할 거니까는 다시 한번 듣고 공부를 합시다.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울 단원이 방정식이라는 단원이야. 방정식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등식이 먼저 알아봅시다. 일단 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다 등식이라 해. 이 등호, 같다는 이 등호. 이 등호가 있으면은 등식, 등호가 없으면은 등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여기서처럼 우리가 어떤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좌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를 통틀어 가지고 양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설명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호가 있으면 다 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등호가 없으면 어떤 식이냐? 얘처럼 어떤 문자가 있는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거를 1차 다항식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장 높은 차수가 2면은 2차 다항식.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호 종류는 4가지가 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부등호가 있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해요. 부등식도 차차 배울 거야. 선생님이 알고는 이거는 2학년 과정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 다음 중 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어렵지 않죠? 등호가 있으면 등식, 등호가 없으면은 등식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2번과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는 부등식, 얘는 다항식. 특히 1차 다항식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등식의 종류가 지금 방정식하고 선생님이 한꺼번에 얘기했었는데,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고 그랬어. 먼저 방정식. 자, 방정식은 뭐냐면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x나 뭐 아니면 y, 뭐 미지수 뭐 a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값에 따라서 뭐라 그랬냐면 참 또는 거짓이 되죠. 참 또는 거짓.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대신 간단히 쓰면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x는 미지수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 될 수가 있어. 근데 특히 x가 1일 때는 우리가 참이 되기도 하고, x가 2가 되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값들은 전부 다 거짓이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래서 특히 우리가 참이 되는 이 미지수 x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방정식의 해. 그래서 우리가 해를 확인할 때는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참이 되면 우리가 방정식의 해, 아니면 이제 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그 해를 구하라. 얘의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얘 해가 얼마냐, x 이걸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방정식 중 해가 x는 마이너스 10인 것을 찾아라. 자,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푸는 방법은 배우겠지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해라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는 x의 값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 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가 생략돼 있죠? 그러면은 20 플러스 5가 4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가 10이니까 그것도 틀렸죠. 자, 여기다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앞에 붙어있으니까는 10 플러스 9는 마이너스 10 넣으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6에서 19하고 마이너스 14니까 또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20 마이너스 13이 돼. 그러면 좌변은 7이고 우변도 7이니까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죠. 5번 더 한번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자, 항등식도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긴 다룰 거야. 물론 이제 방정식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거든. 항등식은 뭐냐? 자, 이름에도 좀 뜻이 있어. 항상 같은 등식. 뭐가 같냐? 미지수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우리가
항상 참이되는 등식, 그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다르죠. 우리가 방정식은 어떤 이렇게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참이 되고 어떤 다른 값에서 거짓이 되는 값들도 있죠. 얘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은 말 그대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값을 넣어도 참이 되면은 항등식, 어떤 특정한 값만 참이 되면은 방정식,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 물론 이제 식의 형태만 봐도 되고. 자, 봅시다. 자, 항등식을 찾을 때는 좌변과 우변을 간단히 해서 좌변과 우변을 같은지 확인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처럼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2x 더하기 5x가 2x 더하기 3x가 5x죠. 우변이 5x지.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을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3x 플러스 1이 있어. 근데 여기는 ax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그럼 다음 식이 항등식일 때 우리가 a, b를 찾아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a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3이 되고 b는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풀 때와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 때는 풀이 자체가 아예 달라요. 자,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좌변은 정리해보니까 얼마가 돼? 7x, 우변도 7x 똑같죠? 자, 좌변은 x-3, 여기는 2x, 다르죠? 이게 두 개 다르니까 얘는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해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똑같잖아. 그치? 순서만 바뀌지 똑같지? 그래서 얘도 항등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정리해봐야겠네. x, 마이너스 4x.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는 똑같죠. 마이너스 3x 똑같고 6 똑같으니까 얘도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치? 앞에서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항등식이 되려면은 똑같아야 된다. 뭐가 똑같냐면 완전히 그냥 똑같으면 돼. x는 x끼리 똑같고 숫자가 있으면 숫자, 상수는 상수끼리 똑같으면 돼. 만약에 우변이 0이면 우변이 0이라는 것은 좌변도 0을 만들어 버린 거야. 뭘로? 이 개수가 둘 다 0이면은 얘가 0이 돼 버리잖아. 그지? 문제 볼까? 자,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정리를 항상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자,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은 분배를 하니까는 2bx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x는 x끼리 똑같아야 돼. 뭐가 똑같아?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2b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6이랑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쓰는 성질이 뭐냐면은 등식의 성질이야. 주요하게 쓴 데보다 다 써. 이걸로 네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양변에 a하고 b가 같을 때 양변에 어떤 똑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더해도, 대가 아니고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든 더해도 우리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써먹냐면, 만약에 여기가 x-2는 5라는 우리가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제 직감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은 수인 얼마를 더하면 되냐, 여기다가 5를 아니라 2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다도 2를 더하면은 이렇게 되죠. 왜 2를 더했을까? 얘를 없애고 x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서 x는 7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양변에 뭐 했어? 같은 수를 더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해를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이번에는 뭐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 3이다.
여기서 x의 값을 구하시오.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2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양변에 똑같은 수인 마이너스 2를 할게요. 그러니까 2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줬을 때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x는 2가 돼요. 그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직감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은 수를,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을 해요. 원래 이제 A, B가 같을 때 어떤 똑같은 값을 곱해도 우리는 같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어떻게 써먹냐? 자, 봐봐. 여기 보이나? 여기 지워버리겠다.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어떤 우리가 방정식이 2분의 1x는 3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 2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2분의 1이라는 것은 사실 얘를 2로 나눈 거랑 똑같거든.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2를 곱하면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x만 남고 그래서 x는 6이라고 할 수 있지. 그죠? 마찬가지로 등식의 양변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왜 0은 아니어야 되냐? 우리가 0으로 나눠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숫자로 해볼까? 2를 0으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는.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시간 날 때 따로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럴 때 어떻게 써먹냐 방정식에서. 자, 만약에 3x는 9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럼 양변에 우리가 여기 3이 지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3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3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양변에서 여기는 이제 x가 되고 여기는 3이 돼서 x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써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꼭 기억을 합시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자, A 곱하기 C가 BC이면 A는 B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A하고 지금 여기 좌변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과정을 넘어가냐면 양변을 C로 나눠줬어. 그죠? C로 나눠줬는데 우리가 나눠줄 때는 항상 조심하라 그랬지. 나눠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지워버렸는데 0이 아닌 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C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C는 0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꼭 해줘야 돼. 이 말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 C가 우리가 모르잖아 뭔지를. 그러니까 요 놈이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있으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 이것도 양변을 C로 나눠줘. 이것도 마찬가지로 C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죠. 항상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돼. 그냥 모르기 때문에 C가 뭔지. 마찬가지로 양변을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뭐 했을까? 20으로 나눴죠, 보니까. 얘를 20으로 나누면은 20은 0이 아니죠. 이렇게 약분돼서 얘가 얼마가 돼? 4가 되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면 5가 돼서 얘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건 뭘 했을까? 자,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2를 곱해보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A는 B에다 해서 먼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가 되죠. 이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또 어떤 모양이 돼 있어? 또 7이 지금 있어. 갑자기 생겼어. 그럼 7을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더해주면 돼. 7을 양변에 더하면은 앞에다 넣읍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이미 채웠네. 자, 여기서는 또 봅시다. A는 3B이면 요놈이다 그랬어. 자, 이걸 조금 전개해서 써볼까? 전개하는 순간 틀렸네. 왜 틀렸냐면 우리가 A하고 3B가 있었는데 여기다는 3을 뺐고 여기다는 9를 뺐기 때문에 틀렸어. 왜? 같은 수를 빼야죠. 빼려면. 네? 자, 잠깐만 유형이 6번. 자, 그 다음에 좀 놓고 가자.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풀인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어떤 꼴로 고쳐서 해를 구한다고 그랬어. 어떤 꼴로 고치면 되냐면은 우리가 먼저 x만 나오고 ax는 b꼴로 고치면 돼. b꼴로 고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 x는 어떤 뭐 숫자 이런 걸로 고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로 먼저 한번 고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변을 10으로 나눠서 이렇게 고친다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해볼까? 아 여기 과정이구나. 자 봅시다. 자 다음 오른쪽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푸는 과정이다. A는 B이면 AC는 BC이다. 무슨 성질을 이용한가? 이렇게 할 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한 성질을 이용한 거죠. 곱한 성질을 이용한 과정이 어떤 것이냐 이거. 그러면 우리가 기억에서는 양변에 뭘 했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뭐가 바뀌었을 겁니까? 3분의 2가 2가 됐고 2가 6이 됐고 4가 3이 됐죠. 거기서 양변을 곱하기 3을 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곱한 성질이죠. 기억에서부터 벌써 있네. 그 다음에 니은은 양변에 6을 빼줬죠. 이거는 빼기 성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변을 2로 나누기 성질. 따라서 기억이죠. 잠깐만. 자, 다음 2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2항은 이 자가 뭐냐면은 옮길 이자예요. 옮길 이자. 항을 옮기는 건데 사실 이것도 등식의 성질이야. 등식의 성질 중에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더하거나 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을 옮겨주는 것을 우리가 2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x-2는 7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는 성질을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 거잖아. 얘는 없어지고 마치 얘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올 때는 지금 보니까 뭐가 돼? 부호가 바뀌는 거야. 만약에 x 플러스 2는 3이다. 그래서 x를 구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에다가 빼기 1을 해주고 여기도 빼기 1을 해주면은 얘는 없어지고 마치 얘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2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덧셈이나 뺄셈을 해줄 때 우리가 얘를 2항이라고 불러요.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걸 잘 물어보진 않는데 우리가 나눗셈이나 곱셈은 2항이 아니야. 항을 옮기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항이잖아요. 하나의 1차 항, 상수항이잖아. 이 상수항을 2항 옮겨주는 거죠. 항, 2항. 근데 2x는 8이야. 이거는 항을 옮겨주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의 항이니까 옮기려면 얘를 전체를 옮겨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면에 2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물어봤어. 얘는 2항이냐 물어봤어. 2항은 아니야. 이거는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나눗셈이죠. 곱셈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중 밑줄 친 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1로 넘어가면 뭐가 돼?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틀렸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서? 이쪽으로 보냈지, 이쪽 보니까요.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x가 돼야 되는데 5를 안 바꿨죠. 그 다음에 얘는 1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4. 얘가 맞죠? 자, 나머지 확인해볼까? 둘 다 넘겼네. 얘는 1로 넘어가면서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얘는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가 틀렸지.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됐고 얘가 넘어가면서 얘는 맞게 해줬죠. 그래서 틀렸죠. 하나만 맞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 자, 방정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x,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1차 방정식, 여기서 1차가 붙어 있거든? 그 방정식의 종류 중에서 1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는 어떤 x에 대한 1차식은 0꼴로 만들 수 있는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다른 방정식들의 이름은 그 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방정식 여기가 2차식, 3차 방정식은 여기가 3차식. 만약에 이제 뒤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뭐 지수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지수꼴로 돼 있고 로그 방정식이다. 그러면 로그꼴로 돼 있고 이런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방정식의 이름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울 것은 1차 방정식만 배우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자, 어떤 꼴이냐 여기서는 그러니까 1차식은 0꼴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근데 0이 아니어도 돼. 왜냐면 이항을 해서 우리가 0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x 플러스 b는 0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때 이 a, b는 뭐가 되냐면 어떤 상수를 얘기하는 거야. 단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0이 되버리면 x가 사라지니까 이제 1차 방정식이 안 되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2x 플러스 7은 0이다. 그러면은 1차식은 0꼴이니까 얘도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눈으로 볼 때는 2차식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항을 했을 때 사라져 버린다. 그럼 얘만 남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처럼 3x 플러스 7 여기만 봤을 때 1차식처럼 보이지만은 얘가 없어져서 7은 0이 돼서 1차 방정식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건 는 0꼴로 만들었는데 2차항이 살아있으니까 얘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중에서 1차 방정식인 것을 고르면 자, 우리 앞에서 다항식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분모에 x가 있으면은 얘는 차수가 몇 차라고 그랬을까? 차수가 없다 그랬어요. 분모에 x가 있으면 만약에 3분의 x는 이건 뭐냐면은 3분의 1x니까 얘는 1차가 맞아. 근데 x분의 3은 차수 자체가 없어. 알겠죠? 차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얘는 사라지고 정리했더니 x-3은 0꼴이니까는 얘는 맞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2x-2는 2x-1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0은 0이 돼서 아예 없어지지. 이게 무슨 식이야? 얘는 항등식이야. 네?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얘도 아니죠. 그 다음에 얘도 없어져가지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 x가 사라져버리니까 얘도 안 돼. 그 다음에 얘는 자 우변을 보면 7x 플러스 x제곱 그럼 x제곱을 이항을 해보면 없어지고 얘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5x 플러스 2는 0이 돼서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방정식 중에서 이제 다양한 방정식들인데 먼저 첫 번째는 가로가 있을 때 가로가 있으면은 뭐야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가로 뭐 써있진 않는데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이건 초등학교 때 봤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쓰면 되죠. 소가로 이렇게 생겼고 중가로는 이렇게 생겼고 대가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지금 저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 그걸 적어 놓으면 첫 번째, 가로가 있으면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먼저 풀어준다고 했어. 자, 분배 법칙이 뭐였어? 만약에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으면 앞에서 배웠어.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각각. 그러면 ab 플러스 a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서 뭐 굳이 그러니까 1차는 좌변에다 쓰고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일단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1차항은 좌변,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각각 이항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처럼 얘를 가로를 먼저 풀어줬어. 그 다음에 전개를 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1차항은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고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주라고.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동류항이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x의 계수인 4로, 즉 x의 계수로 나누어 어떤 꼴을 만드냐면 x는 x 아까 얘기했던 x는 어떤 숫자 이런 숫자 꼴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양변은 4로 나눠져 가지고 x는 -2가 이렇게 숫자 꼴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뭐 확인한다. 이거는 이제 계산만 정확하게 했으면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이제 내가 이게 틀릴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은 이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러면은 5 곱하기 -1 집어넣으면 -1, 그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잠깐만 -2죠. -2, -3이니까 답은 -5, 5면 -5.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래서 순서를 굳이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흐름 가는 대로 하시면 돼. 가로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가로 먼저 분배해서 풀어주시면 6x-9 그다음에 얘도 분배해주니까 2x-2.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상수항, 이렇게 x는 좌변으로 그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좌변으로 해주니까 6x-2x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1이죠. -1 넘어오니까 플러스 9. 따라서 4x는 8이 돼서 양변을 x의 계수인 4로 나눠주면 x는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우리가 방정식 중에서 계수가 분수나 소수꼴용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먼저 계수가 소수일 때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한다 그랬는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아니면 두 번째 자리까지 아니면 뭐 세 번째 자리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거기까지 많이 안 가고 양변에 10이나 100이나 뭐 1000, 뭐 여기까지 가지도 않지만 이런 수들을 곱해가지고 뭘로 만드냐면 중요한 것은 정수로 만든다는 거죠. 정수. 이 소수점을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숫자들이 있으니까는 양변에 10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수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를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변에 뭘 곱하냐면은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 분모의 최소 공배수. 왜 곱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를 모두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 2하고 3이 있지. 그럼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가 누구야? 6이잖아. 그래서 6을 양변에 곱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서 이제 푸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서 한번 문제 좀 풀어볼까? 자, 다음 1차 방정식을 풀면 자, 첫 번째 방정식은 자, 양변에 먼저 숫자를 곱하고 나서 뭐 분배도 되고 분배하고 나서 곱해도 되지만 그러면 편의상 양변에 먼저 곱하기 10을 할게. 그러면 여기다 4 이게 하나야. 여기다 10을 곱했으면 여기다가 하나만 곱하면 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분배를 해주면 자, x는 x끼리 계산하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5니까 넘어와서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두 번째 거는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할까? 양변에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10이니까 10을 곱해주면 자, 여기다가 10을 곱하면은 봐봐 10을 곱했을 때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여기 전체에 5를 곱한 거랑 똑같지. 사실은 우리가 여기 가로가 없지만 전체에 곱하는 거니까 반드시 가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5 가로하고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해야 되면 다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10을 곱하면은 2인데 이 전체에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2 가로하고 2x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로 먼저 풀어서 5x 플러스 15 마이너스 10은 4x 마이너스 2가 돼서 이항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5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그죠? 자,
뭐 이건 뭐 개념 별로 그렇게 볼 거 없는데 사실 이게 뭐 개념이라고 하기도 좀 과시긴 한데 개수하고 소수가 혼합됐다, 섞여 있다는 얘기 아니 섞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정수를 고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를 고치려면 몇을 곱해야 되는지만 고민하면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수를 분수로 고치면 2분의 1이고 2분의 3이지.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하면 돼? 6만 곱해도 된다는 얘기야. 왜?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봐볼까? 아니면 꽤 큰 수 곱하고 다시 나눠도 돼. 걱정할 건 없어. 여기서는 얘를 우리가 분수로 고치면 얼마가 돼? 약분까지 하면 5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5니까는 2분의 1이 돼. 그럼 양변에 몇을 곱해야 되겠어? 2, 4, 5의 최소공배수 2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0을 곱하면 얘는 4x가 되고 여기는 10이 되고 얘는 5 곱하기 이렇게 돼요. 따라서 가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5면 넘겨도 상관은 없지만은 약속은 이렇게 합시다. 4x 마이너스 5x는 5 마이너스 1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x는 5에서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x는 5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례식으로 된 놈들. 자, 일단 초등학교 때 비례식 배우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비례식은 우리가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아 항상. 만약에 1대2라고 1대2랑 다시 한번 써볼까? 2대4가 있고 그죠? 2대4, 1대2 똑같잖아 b.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한 결과는 항상 같게 되잖아. 다른 숫자도 다 해봐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이랑 항상 같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비례식을 먼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생각 바꿔볼까? 이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이랑 같다 그랬어. 그러면은 외양은 얼마가 되냐? 3x-2가 되고 1을 곱하니까 그 다음에 내양은 5 곱하기 x-2가 되고 따라서 가로 풀어주면 5x-10이 되고 좌변은 2항 해주면 3x에서 5x를 뺀 것은 마이너스 10에서 2를 더한 것과 같죠. 이게 2항 하니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 x는 양면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4다. 자, 우선 여기